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입체 눈 결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다 만들어 보았겠죠? 그리고 흰 눈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가사가 담긴 찬송가도 가족들과 함께 불러보았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눈 시리즈 2탄이자 눈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얀 눈이 내리면 가장 먼저 하는 놀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싸움 하는 것도 좋아했던 것 같고, 또 눈썰 매장 가는 거는 정말 신나 했던 것 같고, 또 꼭 한 가지 빠뜨리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눈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내 몸보다 더 큰 눈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고, 또 아주 작은 눈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네요. 오늘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푸근하고 귀여운 눈사람을 이 클레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클레이라는 재료는 앞으로 선생님과 미술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재료이거든요.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 것이 문방구나 인터넷으로 또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색깔별로 구매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강색, 검정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사용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두고 우리가 만들기 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길 바랄게요. 이 클레이를 사용해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사용해 보는 친구들은 만져보고 와, 굉장히 말랑말랑하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섞으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또 참 가벼워요. 그래서 만들기 하기에 참 유용한 재료예요. 그리고 오늘 만들기의 재료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클레이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조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는 꼭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 만약에 송곳이 있다 그러면 송곳을 대체해서 사용해도 괜찮고, 미니 칼이 있다 그러면 칼을 요거 대신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요거를 준비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소개를 일단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오늘 눈사람을 만들고 나서 붙여줄 나무 집게예요. 이렇게 줍히는 집게인데, 만약에 이걸 구입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빨래 집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 집게가 남아있길래 이것을 사용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사용해봤죠? 파스텔 필요하고, 그리고 파스텔을 묻혀줄 이런 면봉이 필요해요. 면봉 이렇게 하면 오늘의 준비물은 이걸로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눈사람의 얼굴과 몸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흰색 클레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게 선생님이 사용하던 거라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클레이는 항상 사용하기 전에 부드럽게 조물조물 만져줘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 정도만 사용할 거니까 떼어놓고 넣어줄게요. 이 클레이는 빨리 굳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지퍼를 꼭 이렇게 꾹 잠가줘야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는 친구들 꼭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딱 왔는데 이게 다 굳어서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물을 묻혀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려면 좀 많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이거 닫는 거 잊지 맙시다. 자, 이제 이 클레이를 이렇게 조물조물 해줄 거예요. 당겼다가 붙였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는 것을 컨디셔닝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클레이 컨디셔닝 먼저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부드럽게 해주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고 또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클레이를 이제 우리가 한 대충 잡아서 2등분 할게요. 왜냐면 몸통이랑 얼굴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개를 해야 되니까. 두 개를 하고 이제 이것을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이 재료는 지문이 많이 남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가운데로 눌러주면 조금 지문 묻는 게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자, 하나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납작하게, 그리고 두 번째도 동일하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해주고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면 얘가 조금 더 크네요. 이 조금 더 큰 애가 몸통을 하면 되겠어요. 그쵸? 몸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새 틀은 벌써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쵸?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나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고, 나는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작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게 그런 정도 모양으로 빚어 놓았어요. 그럼 이것들 두고 이제 우리가 얼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얼굴 만들려면 눈부터 우리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 눈부터 만들어 줄 건데 눈은 검정 색깔로 해주세요. 근데 검정을 우리가 큰 작품 만드는 거 아니고 조그만 거 만들 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 필요해요. 이것을 조금 떼어서 그냥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눈이나 귀나 뭐 그런 이렇게 쌍으로 있는 것을 만들 때에는 항상 클레이가 서로 비슷한 등분으로 나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굴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굴려줍니다. 굴려주세요. 아주 작은데 여러분 보이죠? 아주 작게, 요 한 깨알만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눌러주고 또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눈을 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옮길 때 이게 모양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걸 송곳 도구라고 해요. 여러분들 집에 뭐 송곳이 있거나 아니면 바늘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살짝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찍어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눈을 붙여줄게요. 이 정도 붙여주면 되겠죠. 붙여주고 또 그것도 해서 이 정도 붙여주고. 자, 어때요? 눈이 완성이 됐죠. 자, 근데 나는 눈이 큰 눈사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크게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 눈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눈으로 선생님은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를 해줄 건데요. 코는 우리가 이제 왜 당근 그런 색깔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선생님도 주황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황색은 여러분 어떤 색깔을 사용해서,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할 건데 어떤 색깔을 섞어주면 될까요? 그래요. 바로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색상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아, 이 색깔과 이 색깔을 섞으면 이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노란색에다가 우리가 빨간색을 조금씩 섞어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색깔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거는 옅은 색에다가 진한 색을 섞어주면서 만들어야 돼요. 진한 색에다가 옅은 색을 섞으려고 하면은 색깔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진한 색은 조금씩만 섞어서 넣어주면 돼요. 작은 작품이어가지고 많이 섞을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이 조금만 합니다. 자, 어느새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했죠. 이것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은 동글동글하게 먼저 해주세요. 동글동글동글하게 굴려준 후에 끝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줍니다. 한쪽만 눌러주면 뾰족한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되거든요. 물방울 모양 보이세요? 물방울 모양.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눌러줘서 코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원뿔 모양처럼요. 코 모양을 잡아줘서 이 눈사람에게 코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자, 코를 어디에 붙여주면 예쁠까요? 여기다 붙여줄까요? 자, 코 완성됐죠?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입은 우리 도구의 끝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를 콕 찔러줄게요. 이렇게 콕 찔러주면 눈사람이 꼭 놀라서 오 하고 있는 모양처럼 돼요. 이렇게 얼굴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조금 눌러서 각이 졌는데 이렇게 클레이는 좀 다루기가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힘껏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다루듯이 살살 다루어야 돼요. 조금 예민한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눈사람도 모자를 하나 씌워주면 예쁠 것 같아요. 노란색 모자를 씌워줘 볼게요. 노란색 재료를 꺼내어서요. 아주 조금이면 돼요.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노란색도 컨디셔닝 해주고요. 겨울에는 이 클레이가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굳어 있어요. 그럴수록 더 클레이의 컨디셔닝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준 후에 또 동글동글 말아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이거는 뭐 자유자재로 자기가 이렇게 세모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세모 모양을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조금씩 눌러서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선생님은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당겨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늬를 조금 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빗살 무늬를 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꾹꾹꾹 눌러서 무늬를 내주고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방울도 하나 달아주면 더 귀여운 모자가 될 것 같아요. 방울하는 거는 뭐 그냥 동글동글하게 돌려서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끝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요. 요거를 이제 눈사람에게 씌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씌워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상체는 완성이 됐네요. 그쵸? 얼굴은. 이제는 몸통만 남았습니다. 우리 몸통만 남았는데요. 몸통도 우리가 한번 꾸며줄 텐데 몸통에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목도리를 둘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선택한 색상은 빨간색 바탕에 초록 줄무늬예요. 자, 빨간색 클레이를 꺼내고 자,
요것도 컨디셔닝을 해줍니다. 여러분 따라오기 많이 어렵지 않죠? 오늘 클레이를 사용하는 첫 번째 시간이어서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리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빨간색도 이렇게 길쭉하게 한 후에 3분의 2 정도와 3분의 1로 나누어 줄 거예요. 이것을 3분의 2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눠 주세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보이죠? 그런 다음에 꽃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살짝 길쭉하게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원기둥 모양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 양끝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3분의 2 쪽 아까 떼어놓은 것도 동글동글하게 한 후에 살짝 물방울 모양이 되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선생님이 앞으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물방울 모양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아 여기 끝을 이렇게 굴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를 꼭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죠. 이렇게 눌려진 모양으로 물방울 모양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선생님은 초록색 줄무늬를 해주고 싶다고 했죠. 자, 초록색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가 가진 색깔로 어떤 색깔로 만들면 될까요? 그래요.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해주면 돼요. 근데 아까 기본적으로 어떤 색깔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요. 옅은 색을 좀 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진한 색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규칙을 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한 색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옅은 색도 많이 준비를 해서 자기가 사용할 것보다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조금씩 섞어가면서 해보면 돼요. 한 번 하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또 색깔을 추가하면 되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이 정도 색깔이 나는데 선생님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파란색을 좀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 이렇게 클레이를 할 때 이렇게 색상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또 신기하고 또 예쁘고.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색깔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줄무늬를 3군데 정도 넣어줘 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 친구도 이렇게 늘려서 3등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때 약간 등분을 잘 나눠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거는 작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나눠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아주 쉽겠죠? 이렇게 원기둥 모양 해서 원기둥 모양을 해서 눌러주고 붙여주면 돼요. 여기에 2군데 붙일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좀 더 촘촘한 모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여기 2군데만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눌러주고요.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리고 요거 마지막 요거는 아까 따로 떼 놓았던 여기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몸통에
붙여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머플러의 깃이 여기로 조금 나온 것처럼 옆으로 나오도록 붙여주고요. 그 위에 이 긴 머플러를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정말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만들어준 얼굴을 위에 얹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옆에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근데 나는 이 눈사람에 뭐 귀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귀도 만들어줘도 좋고요. 나는 눈사람에 장갑도 끼워주고 싶다. 그러면 장갑도 끼워줘도 괜찮고요. 그런 다른 꾸미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나는 뭐 머플러를 이 색깔로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하면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클레이 제품은 항상 완성한 후에 충분히 말려주어야 돼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말려줘야 되는데 우리 요번에 만든 작품은 워낙 작기 때문에 하루 정도 말려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하루 정도 말려주고 말려준 후에 여기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면 돼요. 이 본드는 공장용 수성 접착제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붙여줘야 되고 지금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눈사람은 조금 말려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서 붙여둔 선생님이 완성품을 보고 나니까 마지막 과정 하나를 잊은 게 있네요. 자, 그 마지막 과정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준비해 놨던 파스텔이 있어요. 파스텔로 눈사람이 추운 곳에 있으니까 볼이 이렇게 빨개져서 있는데 그걸 안 칠해줬네 우리가. 화면에는 잘 안 보이려나? 근데 보면은 파스텔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면봉에 파스텔을 묻혀서 이렇게 해서 칠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볼터치 모양처럼. 화면에는 색깔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모양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면봉을 사용해서 하면 색상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흐리지도 않게 적절한 색깔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묻혀주면 귀여운 볼터치가 되겠죠. 자, 어떤가요? 자, 이렇게 눈사람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나무 집게에 붙여 놓은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귀엽죠? 네. 이 나무 집게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줄 같은 데 이어진 곳에 이렇게 뭐 중요한 메모나 아니면 성경 구절 같은 거를 적어서 집게를 이렇게 집어서 놔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그 눈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얗고 깨끗한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오늘 눈 시리즈 2탄을 마치면서 생일빛에서 발간한 산상수훈이라는 책 33, 34페이지에 있는 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상수훈 8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였기 때문에
규칙들이 대단히 번거로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규칙과 제약과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에 얼룩지는 오점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이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오늘 너무 귀한 말씀도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참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메모지에다가 말씀 구절 하나 적어놓고 오늘 만든 이 눈사람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장소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 눈사람 집게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그러한 생애의 길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깨끗하고 순결한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한 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